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3월 12일자 니케이 아시아 오피니언안에 오른 기고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한국의 명성을 박살내고 정체 독극물을 탔다는 게 부제입니다. 저자는 영국 리즈 대학 사회학과 현대 한국 분야의 명예선임연구원 에이단 포스터 카터입니다. 그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곧 결정하는데 이는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당시 윤은 삐걱대는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에 간신히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그의 실수와 아내의 스캔들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의회에 쩔뚝거리고 괴롭힘을 당한 윤은 민주당의 손을 내밀어 타협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신 윤은 경로에 거친 음모론에 희생됐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다행히 금방 막을 내려버린 미친 비상계엄으로 음모에 실패해 자신도 파탄나고 국가도 파탄났는데 이는 끔찍한 오판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터 카터는 한국이 12월 2일보다 지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윤이 나라 안팎에 입힌 피해는 엄청나고 오래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철저히 망가뜨렸는데 그게 서울에서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지에 대해 그리 민감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한 한국은 잠재적인 회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에는 초대받지 못했고 윤 때문에 다시 초대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카터 포스터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2월 27일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단계나 떨어져 32위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비교적 짧은 기록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12월 3일 지각 있는 지도자들은 셀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는 데 바빴다고 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임박한 트럼프의 돌풍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윤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양당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야당을 어처구니없게도 북한의 간첩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협력을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윤은 스스로 수류탄을 던지고 자폭했다면서 서울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대통령 대행하에서 그런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대통령 대행하에서 그런 처지라고 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윤이 해외에서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우물을 오염시키는데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박근혜와 달리 조용히 가지 않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데다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치를 새롭고도 불길한 방식으로 양극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이상하게도 윤은 지금 더 인기가 많다면서 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46.6%를 기록한 지지율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당은 그녀를 부담스럽다고 여겨 재빨리 버렸지만 대권은 민주당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배를 피하고자 했던 윤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대체로 우려를 삼키고 그를 지지하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기회주의적인 중도 보수파들은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2020년과 2024년 의회 선거 승리가 사기였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윤이 12월 3일 선관위와 국회에 군대를 보낸 점도 시작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선관위가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근거가 없으며 국민의힘은 예전에 이를 비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 집회에서 Stop the Steal이란 트럼프 관련 슬로건이 등장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 집회의 규모는 반대편보다 컸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윤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불결한 음모론은 윤을 축출하는 것이 중국의 음모라는 주장이라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극우 온라인 채널을 호스팅하는 DC 인사이드가 베이징이 대규모 선거 부정의 배후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사가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도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내 소비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광을 장려하는 게 좋다면서 마침 중국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가끔 그러하듯이 한국인들이 중국에 환상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비이성적인 중국 혐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중국학자 차오신이 주장했듯이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확고한 반공주의자이긴 하지만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사업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대해 저항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반일 감정과 싸운 공로도 있는데 이도 그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쿄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포스터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서도 다행히도 국가가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K-팝과 같은 강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블랙핑크의 리사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스퀴드 게임 2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지만 지난 80년대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계엄령을 다시 발동함으로써 민주화의 긍지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의 맥을 끊음으로써 윤석열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맥을 끊어버리면 화재를 일으키고 때로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를 손상시킨다는 비유적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의 성급함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카터 포스터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